위험 관리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위험 관리,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끝났고, 위험 관리 쪽은 사실 이제 이 전체적인 투자인 거지, 투자에 대한 위험 관리지,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기존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V자 반등을 그냥 해버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빵. 내 매매법 같은 경우에 내 위험 관리에는 지금 코스닥이고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토탈 여기, 그 다음에 여기인 거지, 그지? 제일 큰 세 개의 위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때 들고 있던 거는 이 두 개의 위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지? 분석을 해서 그때 5년 전,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네가 왔던 때가 이때인 거지. 이때 이제 이 이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최종 교재였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교재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 전곡점을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 그러면 이 하락을 여기서부터 잡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거의 6달이 걸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이게 6달이라고. 여기가 6달. 여긴 거지. 작아 보여도 IMF 때 6개월 걸리더라. 그 다음에 코로나,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지. 금융위기. 그래서 금융위기도 똑같이 잡는 거지.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그래서, 언제, 깨진 거는 요날 이제 처음으로 깨진 거고, 요때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라고 이제 좀 이르게 잡는다고 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요 정도 걸렸던 거지. 그지? 그래서, 위험 관리를 이제 이런 게 딱 떴을 때, 위기지, 위기. 위기는 이미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얘가 깨지는 순간, 그지? 여기서. 위기의 시작은 이미 이쪽에서 이제 알려줬던 거고, 이쪽에서. 이 경기가 깨져버리면 끝난 거니까. 경기가 깨져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얘지. 살아있어. 끝난 거지. 그지? 돈 최대한 빨리 빼야지. 이해됐지? 이거 돈 빼야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또 깨져. 더 빼라는 소리지, 이거. 그지? 이거 더 빼라는 소리잖아.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여기 돈 빼는 시간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 돈을 빼야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집어넣고 싶은데 지선 역할을 못하면 내가 넣지 말라겠잖아.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이제 지선 역할을 하면 그때부터 너도 늦지 않다. 그래서 기회를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알려줬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라고,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깨지냐에 따라서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때려 박으면 되는지, 이 정도의 위기가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현금 다 때려 박아라. 증시에다가. 그래도 된다. 이번에 온 거는 이제, 이번에 온 거는 1439라고. 1439. 1439면 얘까지 깨진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평소에 2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으면 1억을 때려박아도 되는.
근데 1억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플러스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토탈 2억을 때려박는 거라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1억 8천을 추가해도 되는 그런 위기가 얼마 전에 왔던 거야. 그렇게 했었냐? 못했지. 이유가 이건 거지. V자 반등. 내가 요건 잘 잡아냈거든. 요거는 진짜 쌈박하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돈 엄청 뺐거든 내가. 여기서 이 6개월짜리 깨진과 동시에 내가 여기서 돈 엄청 뺐거든 내가. 최소 30% 이상을 뺐으니까 증시에서. 그래서 돈을 빼가지고 가지고는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타이밍을 재야 되잖아. 난 여기서 3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최소. 두 사례가 있으니까. 앞에 사례가 5개월이잖아. 5개월. 5개월, 6개월 있으니까. 그래서 안 돼도 3개월은 걸리겠지 했는데 그냥 하다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근데 이제 다행히 나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얘가 있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어쩌고 저쩌고 걔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나마 이제 이쪽에서 잡아서 막 했던 거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내가 이쪽에다가 투자 이론 쪽에다 나왔으나 그래서 코스피 지수 분석을 해서 내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예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돈을 더 빼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던 게 이쪽 어딘가에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자금 운용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이 자금 운용에 대한 얘기인 거지, 사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위험 관리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보유 자금을 내가 보유 자금이 있어. 그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장 판단이 우선이라고. 횡보장이냐 아니면 중기나 중장기 이상의 저항선이 돌파됐냐. 그러면 돌파됐으면 더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횡보장이야. 그럼 또이또이로 하는 거지. 그리고 중장기 이상의 지지선이 깨졌어. 중기나 중장기 이런 게 깨졌어. 그러면 자금을 빼야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위기가 왔어. 위기. 나는 이제 1850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이 값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위기를 알려주는 1850이라는 얘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자금을 당연히 더 넣어야 되는 거지, 더. 그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자금 운용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실전 쪽에는 아직 이제 좀 정리를 좀 더 해야 되는 거고, 이 투자 방법 위에 쪽에다가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IMF하고 금융위기 나온 다음에 솔루션을 요랬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소에 운용하는 자금이 200만 원 밖에 안 돼. 초보니까. 그러면 1850 정도가 깨지면 배수 정도의 금액인 거지. 더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초보 기준으로 하나 작성을 해놨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경험자 기준으로 좀 작성을 했는데 2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어. 2억이나 뭐 5천만 원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이제 경험을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를 위한 페이지는 이쪽 페이지인 거지.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게 왔어. 그래서 요때 이 1550 내가 이제 돈을 때려 박을 거야. 그때 종목이 필요하다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할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 이때는 무조건 대장주. 그래서 흑자 지속 중인 대장주, 업종 대표 주는 거지. 업종에서 대장주 또는 이 주도주를 선택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거고.
그래서 업종 대표주라고 할 만한 애들을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거는 할 새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차피 코로나 이제 작년에 왔으니까 10년 뒤에 올 거잖아. 네. 위기는 10년에 한 번씩 오니까.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작업은. 그 대신 내가 이 작업을 해야지, 실제로. 그래서 대장주를 모으고 있는 거지. 20년 장기 투자 타진하는, 이제 진짜 장기 투자 해도 돼? 이런 종목들만 이쪽에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이제 시작이라. 드래프트 0.0인 거지. 그래서 이제 차트 모델 좀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스타티어의 그 표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이제 정식 명칭 넣어가지고 위기 시에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표지만 작성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위기 시의 종목 선별은 해야 된다. 해야 되고 대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때 대장주는 최소 5대 그룹주는 일단 무조건 넣고 그 외의 대장주들 또 이제 하나씩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이에는 이제 또 채워 넣을 거고 내가. 그래서 이쪽은 초고속 성장주를 넣어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막 날라갔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조건 검색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너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이제 어떤 라인을 어떻게 잡는지는 이제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위기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지하실이 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디파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기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 분석한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숙제로 냈던 거 기억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선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건지, 이 진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막 분석해서 너한테 얘기를 해줬던 거지. 그리고 그 현 시점 기준으로 이제 지지선 저항선 막 그려가면서 지금 왜 뭘 보고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굉장히 컸지, 사실. 내가 너한테 이제 얘기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현대차를 딱 사라고 했을 때 살 수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식, 그게 이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더 때려 박을 거야 라는 결정이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 하면 이제 돈을 좀 더 버는 거고 안 하면 많은 거지 뭐. 손절 안 한 것도 대단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그 윗부분에서 여기에 전에는 저항선 돌파 봤잖아. 근데 지수 돌파로 바꿔놨어. 네, 이거 진짜 열받아가지고 코로나 때 워낙 열받는 열을 크게 받았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지수 돌파로 보자. 그게 낫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려가는 걸 그냥 놔두면 되잖아. 그래서 상단 돌파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MACD하고 똑같은 거지. MACD 기준선 돌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금물 평소에 운용을 할 때 그거 정리를 여기다 안 해놨나? 기억이 안 나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지금은 이제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지금 코스피잖아. 그래서 코스피는 위아래를 이렇게 잡는 거야. 여기부터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이고 솔직히, 그지? 얘도 조금 위험해 보이고 여기서부터 빵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적이 있으니 차라리 이렇게 좀 널찍하게 잡는 거지. 널널하게. 그런 다음에 이 근처에 오면 이 근처로 이제 접근을 하면 또 이쪽 이 역대 최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으면 이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쪽 영역과 이 밑에 있는 이쪽 영역으로 이렇게 크게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소에 5천만 원을 해. 그러면 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을 또 이렇게 막 형성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밑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 상향 돌파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더 20%를 추가하는 거야. 20%. 여기서는. 그리고 상단으로 간다. 상단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뭐 내가 얘기하는 이 지지선 있잖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이쪽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지선인 거야. 그래서 요 봉 하나 또 있으니까 이렇게 갔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더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항선 돌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좀 더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디까지 더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단기만 보는 거야. 단기만. 그래서 20%를 더 해도 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는 5천만 원 플러스 알파로만 하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요게 조금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요 구간이니까 자금을 빼고 있는 거고, 지금 지지선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3월이면 대충 여기. 그래서 얘가 지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게 깨지면 최대 50%까지 난 빼겠다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20% 먼저 빼고 당연히 50%를 더 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게 깨진 걸 알고 있었어. 7월 달에. 그래서 이때 빼고 싶긴 했거든.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 대세 상승이 살아있으니까. 야, 이 대세 상승 살아있으니까 이거 깨지면 할까? 점점 선이 옆으로 가잖아. 그럴 때. 이게 욕심이지, 욕심.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계속 옆으로 가잖아요. 와이프한테도 내가 이거 깨진 날 이후로 계속 우리 돈 빼야 되는데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실질적으로는 안 뺀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빼자. 그래서 지금 빼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오늘 시점 기준으로 얘를 또 그려보면 오늘도 봉 차트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얘였던 거지, 얘. 그지? 쫄깃쫄깃하지. 그래서 오늘 분봉을 보면 좀 오르는 척만 했다가 바로 그냥 꼬꾸라진 거지. 굉장히 위험한 차트지 이거. 보이지? 어제 차트는 이랬고 굉장히 위험한 차트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여기까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이기 때문에 좀 잡소리가 많지. 그래서 지금 이쪽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 횡보장에서 20%에서 30%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이 얘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온 거는 얘지. 그래서 20에서 50% 자금 빼려고 하는 거고, 저항선 돌파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당한 예제가 뭐냐면 이 예제인 거지. 여기가 역대 최고 지수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지? 이 역대 최고 지수에서 내려온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지? 그게 돌파가 된 거야. 그 상태에서 저항선이
지지선이 됐거든. 보이지? 네. 그리고 나서 그 돌파가 이쪽에서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눌림목까지 나온 거지.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20에서 50% 추가. 응? 20에서 30% 추가. 내가 가진 돈 다 때려박았어. 그래. 현금. 현금. 그리고 거의 한 많이 때려박고 네. 그 상태에서 여기서 나머지를 다 때려박았지. 여기서 이쪽에서. 나는 이제 그것도 보잖아. 이때 다 때려박은 이유는 당연히 12월 말이니까 배당 보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배당 시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이 증시에다 넣어놓거든. 네.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막 되게 좋아하지. 어느 날 이 초에 4월달 계속 이제 막 여기 우리는 이제 워낙 많은 종목을 하니까 누가 얼마를 줄지를 모르는 거야, 배당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유보율을 다 보고 있잖아. 네. 그 유보율이 다 배당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베팅할 만하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실 뭐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가 심팍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넘게 받았다고 했잖아. 받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 심팍은 적자인데도 배당을 때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요즘에 이제 이 정부에서 이 유보율 특히 이익잉여금 쟁여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잖아. 세금 때린다는 얘기도 하고. 그것 때문인지 그게 되게 많아졌어. 무상증자가 5년 전도 가르칠 때 대비 거의 한 최소 배 이상 무조건 넘는 것 같고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 내가 우량주 위주로만 해서 그런가 굉장히 많다.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특히나 요즘에는 1대1 무증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1대2, 1대3 막 이런 무증도 막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익잉여금 쪽에다 놓고 싶지 않은 거지. 자본금으로 최대한 다 편입시켜가지고 회사 돈으로 쓰고 싶은 거지. 뭐 회사가 굴러가려면 그게 훨씬 낫지. 나는 대찬성이지, 대찬성. 그래서 달라진 거는 요거고 종목 수 관리하는 방법, 지수의 상태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예전에 내가 이제 이 폭등장이냐 폭락장이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횡보장이냐 이거는 내가 이제 다 구분을 해줬었잖아, 그지? 그건 달라진 게 전혀 없어. 그렇지만 이제 이 폭락장이나 하락장에서 초단타 같은 경우에는 한두 종목 하겠다. 근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종목 수를 확 줄이겠다. 30종목 미쳤냐? 내가 그렇게 하게? 가능하면 10종목 밑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종목별 최대 투자 자금은 뭐 이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나 같은 경우에 한 2억 좀 넘게 하는 그러면은 5억까지도 내가 이제 현금이 있으면 때려 받겠다는 거야. 이해됐지?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유튜브라 내가 모션을 안 취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위험관리 얘기를 한 거지. 그지? 이쪽은 이제 증권통. 이미 알고 있잖아, 증권통은. 네. 그래서 이쪽은 달라진 게, 시장지표 쪽이 좀 달라진 게 있어. 이건 내가 너한테 공유를 해줄게.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우량주에서 네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량주에서 성장주로 가잖아? 그런 종목 있잖아. 네. 성장성이 딱 생기는 거지. 네. 그러면 그런 종목이 급등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런 네, 거는. 네. 아니면 작정준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가면 이제 이 장대양봉이 죽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우하향으로 꺾이고 주가는 반토막 나고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그 우량주 고점 탭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모아놓은 게 이 아까 얘기한 74종목이 있다고 했잖아. 네.
이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이제 언제 한번 뭐 날 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부산가스부터 차트만 봐. 그냥 쭉쭉쭉쭉 막 넘길 거니까 폭락하는 걸 보라고. 폭락하는 거. 고점에서 폭락을 할 때 굉장히 무섭게 폭락해 버리니까 그잖아요. 그냥 꼬라박는 애들도 있어. 아까 잠깐 보면 그잖아요. 22,000원에서 13,000원까지 그럼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막 꼬라박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 거지. 여기다가 위험하니까.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이 지난 한 3년 정도 기준으로 그럼 코로나가 탁 튀어나오잖아. 4배 이상 오른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들은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내자고. 질문 있나? 맞습니다. 그렇지. 네.